안녕하세요.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덕신이 PC 주주 여러분들. 저는 덕신이 PC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전달해드리는 멘토 유진욱입니다. 자, 덕신이 PC 아직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모든 재건주들이 굉장히 상승이 나오고 있을 때 덕신이 PC만 조금 좀 더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꽃이 피는 계절이 다 다를 뿐 결국 때는 온다라고 저는 또 보고 있고 최근에 이 재건과 관련돼서 그리고 오늘 또 재건 이슈들을 다양하게 살펴보면서 향후 덕신이 PC가 가져갈 수 있는 흐름들은 또 무엇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재건주들의 상승 이유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있다. 그래서 26일 내일까지죠. 아마 관련된 또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눈여겨봐야 된다고 설명드렸는데 해당 관련된 내용이 오늘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됐냐를 좀 보게 되니까 자,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와 이제 협상 준비가 됐다라는 아주 따끈따끈하고 우리 재건주들에게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뭐 협상을 하겠다라고 밝힌 것이 거의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군대 철수하거나 이 땅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협상은 없다라고 이런 입장을 펼쳤었는데 이 최근에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트럼프가 무기 지원 의지하지 않고 그에 따라서 좀 불합리한 이런 전쟁을 종식할까봐 미리 우크라이나가 이제 선점을 나서는 행동들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해서 중국에게 아무래도 중국이 이 러시아와 우방 국가고 그리고 이 중재국 역할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나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좀 대화하고 싶고 협상하고 싶다 이렇게 뜻을 밝혔고 그 중국이 이번 발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대화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말들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불어넣는 발언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3년째 전쟁 중인 이 러시아와 직접적인 대화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을 밝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중국 외교부가 이런 우크라이나 말을 대신 입장을 좀 전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러시아와 직접적인 대화 협상을 원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협상을 원하는지 어떤 대화를 원하는지가 나오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현재는 기대감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러시아 반응도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너희와 협상하길 원한다. 거부한 적 우리는 없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하지만 이 세부상 너희가 원하는 협상 조건이 뭔지는 좀 지켜보겠다라는 좀 입장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양 당사자 모두가 좀 전쟁에 대한 종식을 원하고 있다 보니까 뭐 세부 사항이 어떻게 될지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전쟁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향후에 기다려볼 수 있는 재료는 아무래도 11월에 평화회담이 현재는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이 평화회담에 러시아 당사자는 참여를 하지 않은 채 진행을 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번에 이 젤렌스키가 러시아를 참석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내보인 만큼 이와 관련돼서 러시아 입장 아무래도 참석시키려면 그 전에 많은 물밑 작업이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작업 행위가 내용들이 11월 전까지 계속 기사화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단발성으로 이번엔 끝나기보다는 이 트럼프 미국 대선과 맞물려서 이러한 행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염두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들어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21선을 단기적으로 돌파하고 그 다음에 지지와 안착을 해줘야 된다라고 한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는 쌍바닥을 좀 그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여부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일단 분봉으로 들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 상승 추세선 그래도 저점을 올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승 추세선만 잘 유지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이런 시세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재건 관련주들이 종목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나오면서
종목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오늘은 다스코가 또 이 재건 관련주로 25%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덕신 EPC랑 굉장히 차트가 유사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쭉 하락을 해오다가 지금까지도 두각을 받지 못하다가 오늘도 상승이 나왔기 무엇보다 최근에 또 대장 역할을 했던 현대 에버다임 역시도 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조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대장의 순환매는 돌아갈 수 있고 그 차례가 덕신 EPC도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안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시장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계속 재건의 이슈가 11월 달까지 불어준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들을 다 가는데 우리 덕신 EPC가 못 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겠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결국에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현재 해리스에게 한 차례 뒤처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서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중국에 방문을 해서 이런 외교적인 성과를 얻어냈지만 더 추가적인 러시아들의 발언이나 젤렌스키들의 발언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11월에 평화회의가 개최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때에 러시아와 중국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계속된 이런 물밑 작업들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냥 와달라. 그때 이렇게 하면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계속 이런 어떤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우리가 친구를 한 명 사귀어가지고 집에 초대할 때도 얘랑 그동안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야지 우리 집에 놀러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물밑 작업들이 계속 들어갈 거고, 그게 11월 전까지는 이런 이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인지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